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네, 2020년 새해를 맞이했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영어권 청취자가 계실 수 있습니다. 새해 어떻게 잘 맞이하셨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잡기도 하는데 이 코너가 코너인 만큼 책 읽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우리 새해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하고 있는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예, 저는요, 사실 좀 스토리가 있는 책 위주로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예, 다짐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똑같은 다양함에서 반대의 다양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소설이나 시나 네, 저는 늘 사회과학 서적만 읽어서 좀 감성이 너무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요. 좀 감성 개발을 위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책 헬레님께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았지만 아직은 수준이 안 돼서 그런지 어려웠습니다. 이 녹음하는 거를 핑계로 책을 이렇게 읽게 되지 스스로는 잘 안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읽는 시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나만의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책 읽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일부러 나한테 내줘야 되겠다. 올해는 좀 많이 읽어보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저는 좀 환경의 변화를 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책이 잘 안 읽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집에 있으면 자꾸 뭘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패드나 이런 걸 보게 되고 책은 점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도서관 이런 데 갔더니 책이 잘 읽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자주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모아서 그 책 읽기 좋은 카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네, 제가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다녀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책 볼까요? 네. 오늘의 책 제목은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1952년 파리에서 태어나셨고 파리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하시면서 또 엘리지의 편집장이 된 그런 저널리스트이신데 1995년 12월에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3주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왼쪽 눈꺼풀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이 책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내부에서 그 환자가 감금되어 있다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 눈꺼풀을 깜박이는 걸로 글자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이 안에 보니까 그 문장을 완성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문장을 몇십 번을 되뇌이면서 단어를 빼고 형용사를 보태면서 한 문장을 완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그 소리님의 소개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잠수종과 나비인데 이 잠수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슨 생물종 이런 건가? 뒤에 나비도 나오고 이래서 찾아봤었거든요. 네. 잠수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수종 설명해 주세요. 찾아보셨다니까.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다이빙 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잖아요. 좀, 예, 몇 년 전에 많이 언론에서 들었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잠수부가 들어갔을 때 그 바닷속의 기온이나 압력 차이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거더라고요. 네. 맞죠? 네. 아마 저는 그냥 잠수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밖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자기가 지금 잠수종에 들어가 있는 그걸 쓰고 있는. 그래서 맨 나중에 봤더니 맨 나중에 아니고 여기 밑에 있네요. 앞에 저자 소개 아래쪽에 그 장 도미니크 보비는 옥죄던 잠수종을 벗어 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이렇게 사망한 그날 그 잠수종을 드디어 벗게 되었다고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이 표지의 그림을 보면 이게 잠수종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이렇게 되게 무겁고 묵직하고 이렇게 딱 쓰면은 왠지 바다 밑으로 심연으로 깊게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프롤로그 앞에도 그 사진이 네, 꼭 실제 사진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 13페이지,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 아까 토끼님 말씀하신 대로 잠수부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아마 압력이 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 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공급되는 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정말 그 심연의 세계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비되는. 네, 그러니까 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 저자가 그 비유를 생각했을 텐데 네. 정말 완벽한 비유가 네. 아닐까. 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락진 신드롬에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이 비유가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영화를 먼저 봤어요. 한 10년 전에. 되게 오래 전에. 그때 보고선 별로 기대치 않았는데 너무 영화의 영상미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감독이 화가더라고요. 네. 본인이 화가 겸 감독이어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정말 시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되게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혹시 여기 이게 다 나오는 영화 다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저는 이게 영화 장면을 기대도 안 했는데 책을 펼쳐보니까 영화 장면이 계속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봤던 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생전에 혹시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둔 걸까? 그러기에는 뭔가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네네. 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 영화였군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림 같지 않아요? 이 장면들이? 네. 그 영화가 막 이렇게 큰 영화제 상도 좀 받고 그랬던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예. 칸 영화제, 네. 뭐 골든글러브 이런 데서 감독상 이런 거 타시고. 네. 예. 전 영화는 못 봤고요. 이 책을 작년에 보고 제가 우리 홍신님한테는 우리 이 시간에 이 책 갖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그때 보고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놀라웠냐면 이 사람이 엘르지의 편집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최고의 여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르지인데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에 편집장 하면 되게 화려하고 정말 그 선망받는 그런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진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생존했던 기간은 한
여기서 15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1년 3개월이면 나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그런 시간인데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썼고 저는 이 책에서 약간 뭐 자조적이기도 하고 가끔은 시니컬하기도 하지만 유머가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되게 멋진 사람이다. 그걸 많이 느껴서 책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유머도 잃지 않고 또 자기의 자신됨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멋진 사람이다. 이걸 느꼈어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긴 하다. 전 되게 진지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게 약간 이꼴 좀 심각한. 그래서 저는 이 유머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유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유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유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유머를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유머는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한 책이에요. 유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홈스쿨링을 이제 되게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큰 아이가 중3 2학기 때,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홈스쿨링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정말 힘든 일이죠. 다 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정말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많이 개발된 게 유머였던 것 같아요. 4명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 갈 길로 가고 나름대로 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저희 가족이 웃지 않아요. 네, 참 신기하게. 물론 홈스쿨링이라는 게 이제 4명이 뽁닥뽁닥 하다 보니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뽁닥뽁닥 하니까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뽁닥뽁닥 하면서 참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물론 이 저자처럼 좀 자조 섞인 그런 것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얼굴 굳히고 예를 들면 화내고 울고 우울해하고 하기보다는 설사 그게 좀 자조가 섞인 거라 할지라도 되게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이 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혹시 삶이 너무 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각자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유머의 어떤 틈이 있다는 거를 또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3가지 키워드가 떠올랐거든요. 공상, 회상, 일상. 네, 이렇게 3가지로 저는 이 책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상, 네, 회상, 일상. 네. 너무 멋져요. 라임을 맞추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 종일 뭐 누워 있다거나 앉아 있다거나 그것만이 전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공상을 정말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공상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고 또 이제 본인도 자신이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회상의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 제가 이 책을 펼쳤을 때는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책장을 넘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프고 막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거는 굉장히 불행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또 우리 인간은 내가 그래도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은 제가 너무 그냥 저는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비추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너무 약간 비열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는 언제였지를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렇게 아파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그러니까 그게 질병은 아니었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정말 거의 대부분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분의 상황과는 비할 수 없는 거지만 조금 알겠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정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와서 저를 돌봐주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정말 벽지에 무늬를 세고 있다거나 나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회상하고 약간 그 대신에 육체는 묶여 있지만 영혼은 너무 자유롭잖아요. 왜냐 사고는 정상적으로 되신 거니까 이분도 그랬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입덧이 임신이 이제 끝무렵 갈 때쯤에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여보, 내가 건강한 때가 있었는지 나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또 맞아, 나도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일상에 대해 그런 간절한 그런 감사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에 예배를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겨우 간신히 막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가 조금 몸을 추스렸을 때 그 예배당에 너무 오랜만에 갔는데 그 막 복도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이런 일상이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의 그런 감사 막 이런 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상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일상이 또 저희가 얘기하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무슨 정말 예배 드리러 교회 올 수 있고 뭐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상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정말 더 기본적인 거. 침을 삼킬 수 그렇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얼굴에 앉은 벌레를 쫓을 수 있고 얼굴 웃는 거를 못한다고, 움직이질 못한다고 여기서 저자가 그랬어요. 네. 진짜 근육을 움직여서 웃을 수 있는 거, 네. 세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대답해 할 수 있는 거. 정말 완전히 기본적인 그것이 이 사람은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말 우리가 기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진짜 일상에도 걔네는 끼지도 않았어. 저는 그랬구나. 여기 처음 알게 된 게 이분이 왜 그 오른쪽 움직일 네. 수 없는 오른쪽 눈꺼풀을 이제 꼬매는 수술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몰랐어요. 눈꺼풀을 움직이는 게 염증을 예방하는데, 그게 말이에요. 그분은 오른쪽 눈꺼풀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꼬매지 않으면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이 깜빡깜빡하는 이 눈조차도 그게 다 정말 창조의 원리,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말 눈을 깜빡이는 거는 저희가 감사할 일은 정말 단 한 번도 눈 깜빡여서 감사하다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런 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책이 진짜 완전히 막 그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아주 위에서 그렇게 떨어진 그 삶의 이야기인데 막 너무 뭐라 그러죠? 계속 슬프거나 막 심파가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죠. 네, 굉장히 담백하고 네. 사실은 그때 제가 이 책을 소개받았을 때 정말 읽고 싶어요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약간 그런 스토리를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뭐 뇌졸중을 쓰러지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정말 약간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거를 기대했는데 너무 담백한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게 아마 이 책의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 우리 혹시 뭐 줄쳐놓거나 했던 부분 있으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파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일했던 그 건물을 지나가게 네.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와, 그게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람도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를 가서 그 빌딩을 지나가게 됐을 때는 조금 약간 좀 받아들인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인정받고 성취 중심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그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세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이 여기서도 역시 심판은 전혀 없고 너무나 담백하게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앞에 있는데 그 아, 머리를 진짜. 쓰다듬어 주지 못해서 오열을 하고 울잖아요. 아, 정말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부분에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몇 페이지죠? 109페이지예요. 여기에 그 자기의 이 저자가 그 상황에 처한 자기를 좀 이렇게 표현한 그런 형용사들도 좀 나와요. 되게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갔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놀이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놀이를 이제 하자고 아들이 그런 거죠.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숨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고운 솜털로 뒤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 많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나와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걱정 마, 이 녀석아. 너를 사랑한다. 교수형 놀이에 여념이 없는 녀석은 한 판을 끝낸다. 아이는 아이예요. 그렇죠? 예. 아, 우리 다 엄마잖아요. 아이를 만질 수 있고 쓰다듬을 수 있는 것도 아이가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더 많이 못했다는 거에 또 아쉬움을 느끼는데 참 그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도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저도 그 자녀에 대한 이 저자의 어떤 이야기가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몇 저- 페이지죠? 28페이지야. 이 장 도미니크 보비의 많은 친지들이 그 나름대로 이 친구 또는 뭐 이 친지 가족을 위해서 그 나름의 막 신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신들의 철통 같은 보호막도 내 딸 셀레스트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 비한다면 한낱 종이벽에 불과하다. 그 아이와 내가 잠드는 시간이 거의 일치하므로 나는 밤마다 나를 악몽으로부터 지켜주는 신비스러운 기도 소리와 더불어 꿈의 나라로 향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그
희노애락 아주 복잡한 그런 모든 감정들을 결국에는 그래도 가장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딸의 기도가 이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가족의 위로만큼 또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상황 가운데 그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건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도 네.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오는 그렇죠. 편지와 그들의 방문. 네. 네, 되게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네. 힘을 얻고. 맞아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 188페이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종점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을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만큼 막강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우리의 인생도 이 잠수종 안에 갇혀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언젠가 그곳으로 가겠죠? 네, 아닙니다. 그 맨 나중에 맨 그 끝에 이 거표지에 써 있잖아요. 여기 테오필과 셀레스트에게 나비가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클로드 망디빌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대피라는 사람이죠. 클로드가. 나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딱 먼저 떠올랐고요. 아빠의 영 같은 네 그리고 네 아빠의 어떤 아빠가 얘기한 자유 이 아이들이 아까 토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락트 돼 있잖아요. 우리의 죄성에 사실은 잡게 락트 돼 있고 잠겨 있고 또 우리의 일상에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쳇바퀴 돌듯한 일상과 또 책임에 우리는 사실 붙잡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로서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마도아이드 생각도 막 나네요. 그러네요. 나비. 네, 그래요. 오늘 잠수종과 나비, 장 도미니크 보비 지음, 양영란 옮김의 책 잠수종과 나비를 함께 봤습니다. 마치면서 소감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세요? 이 나비가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좀 뭐라 그럴까? 일상의 분주함하고 막 해야 할 일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했던 거를 되돌아보게 됐고요. 정말 나비처럼 자유로운 사고와 그런 영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의문점이 남네요. 저도 이 나비가 될 나를 꿈꾸는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우리가 다 일상생활이 마치 막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한 발도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이제 이 아까 저자 소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장 도미니크 보비는 옥죄던 잠수종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자유로운 그만의 세계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잠수종과 같은 삶이 끝났을 때 정말 나비처럼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날아갈 나를 소망하게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 것 같은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값 있게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나비가 사람이라면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비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나비들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그냥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나비의 역할 그런 게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팟캐스트 한 꽃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잠수정과 나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